이 제품 하나 팔아서 정확히 143만원 벌었었는데요. 위안가만 해도 17,000위안입니다. 하나로 치면 대략 결제 금액으로 340만원 정도 되는데요. 배송비랑 통관 비용이 대략 9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에 팔았을까요? 마진 25% 설정해서 579만원에 팔았습니다. 오늘은 한 제품을 팔아서 143만원을 도대체 어떻게 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었는지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우선 이 제품은 그래뉼레이터라고 하는 곡물을 가공해서 사료같이 압축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계였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시는 생소한 제품이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판매하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셀러들은 케이스 인증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팔면 100만원 넘게 남는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더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판매했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제품을 직접 스토어에 올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팔았냐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저런 제품을 많이 소싱을 했었어요. 그 중에 곡물 이송기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제품을 업로드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소싱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스토어를 벤치마킹 하면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대가 4m 정도였는데 조금 더 긴 걸 찾고 있다, 이런 리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더 긴 제품을 소싱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소싱처를 찾아보니까 무려 15m나 하는 제품들도 있던 거였죠. 그런데 왜 다른 업체들은 안 했는지 의아하긴 했어요. 어쨌든 구매댕이라는 건 국내에 없는 제품을 파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소싱법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니까 실제로 5m 제품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통화 내용은 1년이 지난 거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항상 고객 전화 상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고객의 수요를 알기도 했고요. 추가로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드리고 아마도 약 4개월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해드리면 고객 성함과 간략한 내용을 연락처에 등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하고 친근하게 응대를 해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제가 판매했던 제품인 그래뉼레이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기계를 구매해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최대 시간당 1톤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2톤 이상 생산되는 제품을 찾을 수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그 제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2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말이죠. 그래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제품은 아무래도 배송이랑 통관하는데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마진을 좀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 정도를 설정하고 가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격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격 협상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5%까지 설정을 해서 견적서까지 보내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엔 거래가 성사되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작정 설득하긴 했는데 이거 통관이 되는 제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빠그라지면 140만원 못 버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관세청에 전화도 해보고 난리를 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편하게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냥 배대지에 물어보니까 진짜 친절하게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여기 대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통관도 무사히 마치고 배송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잘 모르는데 엄청 전문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난감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걸로 돈 버는 업인데 판매처에 연락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해결을 했죠. 결국 고객님도 만족을 하셨고 이제 진짜 143만원을 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다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도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충 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너무나 반가운 말투와 표정으로 응대하는 종업원을 만났을 때는 음식마저 맛있을 것 같고 그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통화나 문자에서 고객을 존중하고 반가움을 느낄 수 있게 응대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도 초창기에 문의 응대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나오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 응대를 통해서 매출도 오르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의 고객이라도 응대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도 생기고 또한 재구매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정보와 함께 모두 다 연락처를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전화가 올 때 김길동 사장님이시죠? 아니면 김길동 고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날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온라인에서는 얻기가 힘든 친근감과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가처럼 보여지도록 노력하세요. 지난 거래에서 저는 견적서를 보내드렸는데요.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셀러 초보자라고 한다면 견적서 같은 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견적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냥 작성만 해서 보내드리면 그게 견적서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나 관공서에서도 연락이 왔을 때 모두 다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좀 보이도록 해보세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또 고객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파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뢰로 이어지고 결국엔 거래가 성사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제품을 찾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벤치마킹한 스토어에서 똑같은 제품을 가격을 낮춰서 판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전략은 다른 셀러들도 다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낮춰서 팔아봐야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뭘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4m까지밖에 없었는데 리뷰에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4m 이상인 제품을 찾아서 그 고객이 더 만족할 만한 제품을 소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객 한 분만큼은 제가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 같은 제품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은 안에 들어와서 옵션과 상세 페이지를 다 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5m 제품이 있네 하고 구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스를 다른 벤치마킹 스토어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에서는 다른 잘 되는 가게를 벤치마킹 하려면 품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하나하나 다 방문을 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는 우리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에만 의존하고 키워드 프로그램이나 솔루션 등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셀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이 고객들이 왜 이 제품을 구매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런 제품을 열심히 찾아서 판매하는 게 온라인 사업이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비즈니스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제가 하는 말에 공감 혹은 뭔가 얻었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현업 셀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끔씩 답답하고 성장이 막혔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에 생각이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컨설팅이나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나누고 저도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달은 더 나은 매출로 한 걸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